봄 기운이 완연해지면 입맛을 돋우는 쌉싸름한 봄나물을 찾게 되시죠. 그 중에서도 독특한 향과 맛을 자랑하는 머위는 많은 분이 기다리는 별미 중 하나입니다. 봄 머위는 보약이다 라는 말처럼 겨울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하며 시장에서 반갑게 집어들곤 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그 보약인 줄 알았던 머위가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간을 조용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맹독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봄, 머위를 잘못 섭취하고 간 독성으로 응급실을 찾거나 평생 회복하기 힘든 간 손상을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봐온 내과 전문의로서 이 머위의 두 얼굴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머위가 불로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초가 되는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에서 난 것은 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식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머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위에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파이롤리지다인 알칼로이즈라는 이름도 생소한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머위의 잎과 뿌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독성이 매우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먹는 즉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핵심 해독 공장인 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마치 조용한 암살자처럼 말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나는 매년 봄에 머위 나물 잘만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간세포는 서서히 파괴되고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간경화나 심지어 간암 진단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소 술도 거의 안 하시고 건강관리에 철저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건강검진만 하면 간 수치가 경고 수준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해봐도 원인을 찾기 어려웠죠. 그러다 식습관을 자세히 문진하던 중 이분이 매년 봄마다 머위 뿌리를 직접 해서 즙을 내어 드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지 이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며 망연자실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다행히 그분은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모두가 이런 행운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간 기능이 약해져 있거나 B형, C형 간염 보균자이신 분들 또는 평소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머위의 이 독성 물질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작부터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머위는 분명 놀라운 효능을 지닌 약초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 그 비결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보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그토록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이 머위가 보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머위가 가진 놀라운 생명력, 특히 암세포를 억제하는 강력한 힘 때문입니다. 우리가 봄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 식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물질, 즉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머위에는 특히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쉬지 않고 말썽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바로 세포를 늙게 만들고 DNA를 손상시켜 결국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머위의 폴리페놀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머위 추출물이 이미 생성된 암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 보았더니 특히 위암세포의 성장을 40% 이상, 그리고 대장암세포의 성장을 무려 70% 이상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70%라는 수치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암세포 10개 중 7개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방식입니다.
머위의 특정 성분들은 암세포의 세포벽을 무너뜨리고 세포액 속으로 직접 침투합니다. 그리고 암세포에게 이제 그만 분열하고 스스로 죽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는 세포 자멸사, 아포토시스, 유도라고 부릅니다.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비정상적인 암세포만을 골라서 공격하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유럽의 일부 지역, 특히 스위스나 독일에서는 이 머위를 강력한 항암식물로 인정하고 염증 치료나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약초로 사용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기록에도 머위가 약재로 쓰였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머위가 암을 70% 억제한다고? 그럼 병원 치료 대신 머위만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대부분은 실험실의 세포나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머위나무를 한 접시 먹었을 때 그 성분이 위와 장에서 얼마나 흡수되어 암세포까지 도달하는지, 또 얼마나 먹어야 실험실과 같은 70%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학계에서도 머위의 항암, 잠재력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을 표준암 치료제로 보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항암 치료 중에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반드시 독성을 완벽히 제거한 머위나무를 반찬으로 곁들여 보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암을 직접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 머위가 가진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몸의 전반적인 염증 수치를 낮추고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머위는 암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온갖 염증을 다스리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자궁근종이나 자궁염, 남성분들의 전립선염, 그리고 많은 분이 고생하시는 위염이나 장염에도 머위의 항염증 성분이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머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병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염증이 가득한 몸입니다. 머위는 바로 그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죠. 머위가 이처럼 강력한 항암, 항염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머위가 가진 탁월한 해독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지금처럼 병원이 흔치 않던 시절에 머위를 아주 귀한 해독제로 사용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거독입니다. 아시다시피 보거독,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의 수백 배에 달하는 맹독입니다. 실수로 보거독에 중독되었을 때 우리 조상님들은 급히 머위 뿌리를 진하게 달여서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독이 풀리고 목숨을 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산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위 잎을 짓이겨 상처에 붙이고 동시에 뿌리를 달여 마시게 했습니다. 뱀독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중화시키는데 머위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록에 전해지는 민간요법일 뿐입니다. 지금 독사에 물렸는데 머위 뿌리 찾으러 다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즉시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머위가 그만큼 우리 몸 안에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 물에 머위를 심어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물이 거짓말처럼 맑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머위 자체가 아주 강력한 천연 정화 필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썩은 물을 정화할 정도의 능력이니 우리 몸속에 쌓인 독소는 얼마나 잘 처리해주겠습니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독소의 90% 이상은 바로 우리의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에서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부패하면 여기서 발생한 유해가스와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만병의 근원이죠. 그런데 머위에는 콜린이라는 아주 기특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콜린 성분은 장내에 쌓인 유해균과 노폐물, 즉 장내 독소를 해독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니 혈액이 맑아지고 간이 해독해야 할 부담도 덜어주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생선처럼 부패하기 쉬운 해산물을 조리할 때
머위 잎에 싸거나 함께 끓여서 먹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머위의 해독 성분이 식중독을 예방하고 혹시 모를 독성 물질을 중화시켜줄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이처럼 머위는 외부에서 들어온 맹독, 보고독, 뱀독부터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독소, 장내 독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해독 작용을 합니다. 제가 2장에서 머위가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죠? 3장에서 말씀드린 이 해독작용이 바로 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매일같이 독소가 빠져나가고 장이 깨끗해지면 면역세포들은 불필요한 일에 힘을 쏟지 않고 오로지 암세포나 염증세포를 찾아내 싸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머위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역설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해독 능력을 지닌 식물이다 보니 머위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학물질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1장에서 경고했던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간 독성 물질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독을 푸는 식물이 동시에 독을 품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머위를 다루는 일은 마치 양날의 검을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 약이 되는 성분만 안전하게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살면서 한 번쯤 머리가 지끈지끈 울리는 듯한 통증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눈앞이 아찔해지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편두통 말입니다. 많은 분이 편두통은 그냥 신경성이거나 참으면 낫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며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십니다. 하지만 이 편두통이 뇌혈류의 문제나 염증성 화합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머위가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긋지긋한 편두통을 다스리는 천연치료제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머위에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페타신, 이소페타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혈관과 장기의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즉 굳어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페타신 성분은 강력한 천연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꽉 조여있던 뇌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뇌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류코트리엔이라는 물질이 합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머위는 편두통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인 혈관 긴장과 염증을 동시에 잡아주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주 신뢰도 높은 의학 저널인 신경학, 뉴롤로지 저널에 발표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편두통을 앓는 성인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머위 추출물을 하루 75mg씩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가짜 약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머위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편두통 발작 횟수와 통증의 강도가 평균 48%나 감소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머위가 편두통 예방과 완화에 얼마나 뛰어난 효과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부터 머위를 잔뜩 먹으면 편두통이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1장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간 독성 물질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PA를 기억하시죠? 이 연구에 사용된 머위 추출물은 이 치명적인 간 독성 물질 PA를 특수 공법으로 완벽하게 제거한 제품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제품을 풀이라고 표기합니다. 즉, 편두통에 효과가 있는 페타신 성분과 간에 치명적인 PA, 독성 물질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머위를 나물로 무치거나 끓인다고 해서 이 PA, 독성이 100% 제거되는 것은 아니면 동시에 편두통 치료 효과가 있는 페타신 성분을 75mg만큼 고용량으로 섭취하기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심각한 편두통 때문에 전문적인 보충제를 찾으신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신 후 풀이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머위나무를 먹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보충제만큼 고농축은 아닐지라도 올바르게 데치고 우려낸 머위나무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분명히 기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머위가 가진 또 다른 힘입니다. 봄은 참 반가운 손님이지만 불청객도 함께 데려오곤 합니다. 바로 하늘을 뿌옇게 덮는 미세먼지와 황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요즘 같은 날씨에 외출 한번 하고 돌아오시면 목이 칼칼하고 괜히 마른 기침이 나고 가슴속에 뭔가 낀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실 때가 많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들이 우리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 폐포까지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머위는 우리 폐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머위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 성분에 있습니다. 사포닌 하면 보통 인삼이나 도라지를 떠올리시겠지만 이 머위에도 그에 못지않게 이로운 사포닌이 가득합니다. 이 사포닌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폐의 기운을 돋우고 둘째, 가래를 상여주는 아주 강력한 천연거담제, 가래약 역할을 합니다. 우리 기관지 벽에는 섬모라는 아주 미세한 털들이 빗자루처럼 촘촘히 나 있습니다. 이 섬모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나 세균을 가래, 점액에 엉겨 붙게 해서 밖으로 밀어내는 일종의 자동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거나 기관지가 건조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 가래가 끈적끈적한 타르처럼 변해서 섬모에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빗자루, 섬모, 가타르, 가래에 엉겨 붙어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셈이죠. 이러면 먼지와 세균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폐 속에 쌓여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머위의 사포닌 성분이 이 끈적끈적한 타르, 가래를 묽게 만들어주는 용해제처럼 작용합니다. 타르가 묽어지니 빗자루, 섬모가 다시 힘을 내어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콜록 하는 기침을 통해 이 노폐물을 시원하게 밖으로 뱉어낼 수 있게 됩니다. 폐 속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머위는 예로부터 기침, 가래, 심지어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주 귀하게 쓰였습니다. 목이 붓고 따가운 편도선염이나 인후염에도 머위의 항염증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웃나라인 중국에서는 봄철 황사가 심해지면 이 머위 잎을 즙을 내어 마시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흡기를 보호하려는 조상들의 경험이 담긴 처방인 셈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머위의 호흡기 보호 효과가 정확히 어떤 기전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 여전히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포닌의 거담작용, 가래 배출, 그 자체에 주목하는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머위가 가진 근본적인 항염증 효과가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의 과민 반응을 진정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두 가지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만성 기관지염으로 몇십 년을 고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른 계절은 다 견딜 만한데 유독 봄철만 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머위 섭취법,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으로 봄나무를 드시기 시작했는데 원장님, 약처럼 병이 낫는 건 아닌데 확실히 숨 쉬는 게 한결 가벼워지고 목에 붙어있던 가래가 잘 떨어져 나가는 느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머위는 우리 호흡기를 위한 내부 각을 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모든 효능은 제가 1장에서 말씀드린 간 독성을 완벽하게 제거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듦을 실감하실 때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방금 들었던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한참을 헤매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드실 때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덜컥 겁이 나는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뇌혈류 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이라는 아주 촘촘하고 견고한 방어막을 만들어 뇌를 보호합니다. 이 방어막은 혈액 속의 세균이나 독소, 불필요한 물질들이
함부로 뇌세포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아주 고마운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지기가 너무 깐깐해서 때로는 우리 뇌에 꼭 필요한 약물이나 영양성분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 치료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이 머위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동물 실험 연구에 따르면 머위 속에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정유 성분들, 예를 들어 캠페롤, 카엠프롤, 이나, 쿠키노이드, 쿠컬비타신 라이크 계열의 성분들이 이 견고한 뇌연류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마치 특별한 통행증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들은 어렵게 뇌 속으로 들어가서 과연 무슨 일을 할까요? 첫째, 이 성분들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손상되었거나 비정상적인 신경세포를 분해하여 청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둘째, 우리 뇌는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뇌가 활동하고 나면 이 뇌척수액 속에 여러 가지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뇌신경을 손상시켜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머위의 이 특별한 성분들이 바로 이 뇌척수액 속의 찌꺼기를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돕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머릿속 안개를 걷어내는 것처럼 뇌를 맑게 청소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전들을 통해 머위가 우리의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높여줘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머위가 치매 치료약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동물을 대상으로 한 초기 단계의 연구입니다. 우리가 머위나물을 한 접시 먹는다고 해서 알츠하이머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이 성분들이 정확히 인간의 뇌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이 연구 결과가 주는 희망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던 봄나물 속에 어쩌면 인류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머위가 폐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듯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뇌세포 보호막이 되어줄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머위의 또 다른 놀라운 얼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수치가 무엇인가요? 아마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일 것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도 함께 늙고 딱딱해지기 마련입니다. 혈관벽에 기름때, 콜레스테롤, 갓기고 짜게 먹는 습관 때문에 나트륨이 쌓여 혈압이 오르면 결국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머위는 우리 혈관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혈관 청소부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머위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에 끼어있는 기름때를 닦아내는 것이죠. 둘째로, 머위에는 칼륨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속에 쌓여 혈압을 올리는 주범인 나트륨을 붙잡아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먹고 몸이 부었을 때 머위나물이 부기를 빼주는 것도 바로 이 칼륨의 작용 덕분입니다. 이렇게 혈관 속 기름때와 노폐물, 그리고 불필요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주니 피가 맑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작용 덕분에 뇌졸중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혈관 청소부라는 제목을 붙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그 자체보다도 염증으로 인한 치명적인 합병증 때문입니다. 그런데 머위에 짙은 초록색 잎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클로로필, 즉 천연 엽록소 성분이 이 당뇨 개선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문을 열어야 혈액 속에 포도당, 밥심,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은 이 열쇠 구멍, 인슐린 수용체, 이 녹슬거나 막혀 있어서 열쇠, 인슐린,
가 아무리 많아도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문이 안 열리니 포도당은 세포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돌아 혈당 수치가 치솟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머위에 클로로필 성분이 이 녹슨 열쇠 구멍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쇠 구멍이 깨끗해지니 열쇠, 인슐린가 살짝만 닿아도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쏙 잘 들어가니 자연히 혈액 속의 혈당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몸속에 만성 염증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염증이 바로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키는 불씨입니다. 그런데 머위는 이 염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같은 황화물까지 들어있어 염증으로 고생하는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천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돕고 염증까지 가라앉혀주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2장부터 7장에 걸쳐 머위가 가진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암세포를 억제하고 독소를 해독하며 지긋지긋한 편두통을 완화하고 폐를 보호하며 뇌세포를 지키고 혈당까지 조절해주는 만병통치약처럼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효능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피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머위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봄에 돋아나는 어린 머위 잎은 아주 연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쌈 채소로 먹거나 겉절이처럼 생으로 무쳐 먹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마치 독초를 일부러 씹어 먹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1장에서 이미 경고해드렸던 그 무서운 간 독성 물질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줄여서 PA라고 부르는 화학물질입니다. 머위는 이 PA 성분 외에도 페타시테닌이나 후키노톡신 같은 여러 수용성 독성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식물이 곤충이나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강력한 방어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우리 인간의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독성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머위를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당장 배가 아프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독소들은 아주 교활하게 우리 간세포에 차곡차곡 쌓여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간을 파괴합니다. 마치 시한폭탄에 초침이 돌아가듯 말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화나 심각하게는 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 조상님들은 이 독을 제거하고 약만 취하는 위대한 지혜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즉 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머위에 들어있는 이 간 독성 물질들은 다행히도 열에 아주 약합니다.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해도 이 독성 물질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머위를 드실 때는 반드시 다음에 두 가지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째, 데치기입니다. 머위 줄기와 이파리를 손질한 후 끓는 소금물에 넣고 살짝 데쳐내야 합니다. 소금은 머위의 푸른색을 선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독성 물질이 더 잘 빠져나오도록 돕습니다. 둘째, 담그기입니다. 데쳐낸 머위는 즉시 찬물에 헹군 다음 깨끗한 물에 최소 30분 이상 충분히 담가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쓴맛도 제거되고 혹시 모를 수용성 독성 물질까지 마저 우려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친 머위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약이 되는 나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머위 뿌리를 약으로 쓰시려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뿌리는 독성이 더 응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뿌리를 말려 차로 드신다면 절대 보리차처럼 물 대신 매일 마셔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2잔 이내로 제한하고 3개월 정도 드셨다면 반드시 3개월은 쉬어가는 휴지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 또는 이미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독성 물질에 훨씬 더 민감할 수 있으니 가급적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독성 물질은 태아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8장에서 생으로 먹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잘 데치고 우려내기만 하면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걸까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머위에게도 정확하게 해당됩니다. 특히 약용으로 머위, 뿌리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4장에서 머위의 페타신 성분이 편두통에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페타신 성분 역시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간 수치를 높이거나 심각한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과 독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위 뿌리를 차로 우려 드신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루에 딱 2잔 이내로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연달아 드시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처럼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빈속에 드시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식전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편안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머위 나물, 줄기와 잎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g에서 150g 사이입니다. 매일 이만큼씩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제철에 반찬으로 드실 때 이 정도가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조심해야 할 덫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알러지입니다. 머위는 식물학적으로 국화과 국화 GWA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국화과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국화, 민들레, 쑥, 돼지뿔 등이 모두 이 국화과 사촌지간입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평소 쑥이나 민들레 또는 특정 꽃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셨던 분이라면 머위를 드실 때도 똑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위는 바로 머위 꽃봉오리입니다. 봄철에 머위 꽃대를 꺾어 튀김을 해드시거나 나물로 무쳐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머위꽃이 눈 건강과 간 해독에 특효약이라는 말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서 드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8장에서 머위에 간 독성물질 PA는 열을 가하면 대부분 파괴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열을 가해도 즉 끓이거나 튀겨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익혀서 먹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주된 원인은 머위, 숫꽃의 꽃가루입니다. 이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암꽃에도 묻기 때문에 사실상 꽃 전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화과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이 머위 꽃을 잘못 드시게 되면 목이 아프거나 호흡 곤란이 올 수 있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발진, 두드러기, 소양증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복통, 설사, 구토를 하거나 가장 무서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국화과 알레르기가 있다, 혹은 쑥이나 민들레를 먹고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머위꽃은 아예 입에도 대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머위의 두 얼굴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간 독성이라는 무서운 얼굴과 암세포를 억제하고 혈관을 청소하는 약초라는 놀라운 얼굴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실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좋아, 의사 양반. 이제 독을 피하는 법은 알겠는데 이왕 먹는 거, 그 좋은 효능을 어떻게 하면 2배, 3배로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오? 정답은 바로 음식 궁합에 있습니다.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같이 먹어야 할 최고의 짝꿍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그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머위나물만 드시면 그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풍부한 섬유질 때문에 소화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머위의 섬유질이 장을 청소해주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거칠게 느껴질 수 있죠. 바로 이때 두부가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줍니다. 두부의 부드럽고 고소한 식물성 단백질 이 머위의 섬유질 소화를 아주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머위의 풍부한 비타민C와 무기질은 두부에 들어있는 철분이나 칼슘 같은 좋은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요. 이 둘은 그야말로 영양학적으로 서로를 보완해주는 환상의 짝꿍인 셈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조합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뼈 건강 때문입니다. 제게 오시는 60대, 70대 여성 환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원장님,
뼈 주사도 맞고 칼슘제도 챙겨 먹는데 넘어지면 어쩌나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런 하소연을 하실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뼈가 급격히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칼슘만 챙겨 드시는 것은 절반의 정답입니다.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마그네슘을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부에는 바로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골절 위험을 줄여주는 최고의 식품이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오늘 배운 머위, 역시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된 뼈 지킴이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머위 자체가 골밀도를 높여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뼈 건강의 최고인 두부와 뼈 건강의 최고인 머위가 만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뼈에 있어서만큼은 이 조합이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훌륭한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은 분이 모르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머위와 두부의 궁합은 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시너지를 냅니다. 머위는 혈당지수, GI가 매우 낮아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혈관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라고 7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두부 역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질환에 아주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이 두 가지 식품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이라는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두 가지 걱정거리를 한 번에 잡는 최고의 건강 전략이 되는 셈입니다. 머위의 두 번째 짝꿍은 바로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된장입니다. 된장이 어떤 음식입니까? 콩을 발효시켜 만든 그야말로 생명의 보구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수많은 유익균, 유산균, 과영양소들이 우리 장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식품이죠. 이미 과학적으로도 된장은 탁월한 항암 효과와 함께 뇌 기능을 개선하고 노화로 인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 장에서 머위가 암세포의 성장을 70%까지 억제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항암식품인 된장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마치 암을 막는 두 개의 방패를 겹쳐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암 예방에 있어서만큼은 이보다 더 좋은 보약 조합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조합을 극찬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혹시 된장이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짜서 혈압 오를까봐 걱정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맞습니다. 된장의 유일한 단점을 꼽으라면 바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머위가 기적같은 해결사로 등판합니다. 제가 7장에서 머위에 무엇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칼륨입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환상적인 궁합인지 아시겠습니까? 된장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향을 주지만 나트륨이라는 걱정거리를 함께 줍니다. 그런데 머위가 걱정 마십시오. 그 나트륨은 제가 맡아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된장의 유일한 약점을 머위가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것입니다. 혈압 상승 걱정 없이 된장의 좋은 점만 쏙 빼먹을 수 있게 도와주니 이둘은 그야말로 환상의 찰떡궁합이라 부를 만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짝꿍도 만나볼까요? 바로 식초입니다. 새콤하게 무친 머위나물을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시죠. 식초 역시 된장처럼 발효 과정을 거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 중에 생성된 유기산, 아미노산, 비타민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양 성분이 담겨 있죠. 그래서 식초는 비만 예방,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고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며 강력한 살균 효과로 식중독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식초가 머위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위에 칼륨과 식초에 아세트산, 초산 성분이 만나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아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두 식품 모두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힘을 보탭니다. 특히 이 조합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 머위를 무쳐 드실 때는 식초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무나 당근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머위의 비타민 C와 무, 당근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만나 우리 몸의 면역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10장과 11장에서 최고의 짝꿍들을 만났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최악의 궁합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잘 알고 먹으면 약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알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이 음식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지만 머위와 함께 먹었을 때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유제품의 풍부한 칼슘 성분이 머위가 가진 다른 좋은 미네랄이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의외의 식품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역시 세계적인 슈퍼푸드지만 머위와 함께 섭취할 경우 브로콜리의 특정 성분이 우리 몸의 노폐물 제거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건강한 채소는 굳이 한 끼에 같이 드시기보다는 오늘 점심에 머위를 드셨다면 저녁에는 브로콜리를 드시는 식으로 따로 섭취하시는 편이 현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머위의 약이라는 두 얼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이 봄나물 하나에 참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이제 막 돋아나는 여린 싹을 보며 생명력을 느끼는 이 봄날에 저는 어르신들의 건강 또한 이 봄기운처럼 왕성하게 피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은 복잡하고 어떤 부분은 무섭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연이 주는 이 귀한 선물을 독은 완벽히 피하고 약이 되는 효능만 온전히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분들, 간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는 분들이나 새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들, 그리고 평소 몸이 유난히 찬 분들은 이 머위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절대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우리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머위는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구나. 데친 후에 30분은 물에 담가야 하는구나. 된장이나 두부랑 먹으면 뼈에 참 좋구나. 하는 이 작은 암 하나하나가 모여 1년 뒤, 10년 뒤에 우리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